안녕하세요. 이상희TV의 이상희 교수입니다. 오늘 방송 시작합니다. 오늘 방송 제목은 국민연금 추후 납부 신청 급증하는 이유입니다. 추후 납부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례 하나 살펴보죠. 55세 여성입니다. 이 여성은 25세 때부터 5년 동안 직장 생활을 했죠. 국민연금 직장 가입자였습니다. 결혼하고 아이 키우면서 소득 없는 배우자로 20년 세월을 지냈죠. 경력 단절 여성입니다. 이후 50세부터 지금까지 5년 동안 식당에서 일하면서 지역 가입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25세 때부터 5년 동안 직장 가입자였고요. 50세부터 또 5년 동안 지역 가입자였죠. 그러니까 10년을 가입을 했기 때문에 이분의 경우에는 최저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웠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을 수령할 자격은 얻은 거죠. 그런데 가입 기간이 1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40년 가입했을 때 소득 대체율이 40% 정도이기 때문에 10년 가입으로는 노후를 제대로 준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추납제도를 활용하면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어떤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988년 도입되었습니다. 당시에는 1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했고요. 1992년 5인에서 9인 사업장 근로자와 사용자까지 가입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그리고 1995년 농어촌 지역 가입자 제도를 도입했고요. 그리고 1999년 도시 지역 가입자까지 국민연금이 확장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민연금 시대가 개막된 것인데요. 정리하자면 1988년에 국민연금 제도가 처음 도입되었고 이것이 1999년 그러니까 도입된 지 11년 만에 전국민연금 시대를 개막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 이야기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각지대가 너무나 넓다라고 하는 겁니다. 납부 예외 혹은 장기 체납 이게 너무나 많아서 가입 기간이 전체적으로 너무 짧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충족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고 또 10년을 넘겼다 하더라도 가입 기간이 짧아서 소득 대체율이 너무나 낮아서 노후 소득 보장이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추후 납부 제도가 필요하게 된 거죠.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고 또 노후 소득의 보장성을 높이기 위한 방편 이것으로서 추후 납부 제도를 운영하게 됐던 겁니다. 자, 그러면 추후 납부 제도 이거 뭘까요? 이런 겁니다. 군대에 입대하거나 혹은 실직 등으로 인해서 소득을 상실하게 되면 납부할 능력이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니까 이 기간을 납부 예외 기간으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혹은 무소득 배우자의 사유가 생기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직장 다니다가 결혼을 해서 소득이 없이 전업주부로 사신 경우 이 경우는 무소득 배우자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아예 적용 대상자가 아니게 됩니다. 그러니까 적용 제외 기간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이었던 가입자가 나중에 추후에 국민연금에 소득 신고를 해서 국민연금 가입자가 되거나 직장 가입자가 되거나 지역 가입자가 됐습니다. 아니면 이미 가입자가 된 경우도 있죠. 이런 상태에서 추납 대상 기간 동안 그러니까 납부 예외 기간이나 적용 제외 기간 이게 바로 추납 대상 기간인데요. 이 기간 동안에 연금보험료 내지 않았던 것을 이제 납부를 하기를 원하는 수가 생기죠. 그러면 이것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것을 우리가 추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추납의 신청 대상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납부 예외 기간이었고요. 또 하나는 적용 제외 기간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납부 예외 기간이라든지 적용 제외 기간이란 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한 시점에서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거죠. 직장 가입자였던 지역 가입자였던 어느 한 시점에서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사람이 납부 예외 기간 혹은 적용 제외 기간을 가졌으면 나중에 다시 또 가입 자격을 획득했을 때 이 기간 동안을 우리가
추납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추납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은 언제까지일까요? 이것은요,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기간 중이라야 추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이 없다, 상실됐다, 이런 경우에는 추납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추납보험료는 어떻게 산정할까요? 자, 산정하는 기준 궁금하시죠? 추납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그 달 있죠. 그 달의 연금보험료, 여기에다가 추납하려고 하는 그 기간의 월수 있지 않습니까? 가령 5년 동안 추납을 나는 하고 싶다. 그럼 5년이면 12를 곱하면 60개월이잖아요. 그러면 현재 보험료에다가 60개월이라고 하는 그 신청 개월수를 곱해주면 그게 바로 전체 추납보험료가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 현재 보험료라고 하는 것은 직장 가입자이든 지역 가입자든 현재 보험료는 정해져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현재 보험료는 정해져 있는데 문제는 이미 가입자입니다. 이미 가입자의 경우에는 직장 가입자도 아니고 지역 가입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무소득 배우자인 경우이죠. 그러니까 소득이 없어요. 그런데 이분은 가입자가 되고 싶어요. 이런 경우에는 현재 나의 보험료를 얼마나 설정할 것인지는 본인이 그냥 선정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추납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한 현재 연금보험료를 이제 신고할 때 상한을 정해놨습니다. 이미 가입자의 경우에는 이것은요, A값의 9%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해놨습니다. 자, 그럼 A값이 뭔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A값이라고 하는 것은 2019년 현재 A값은요, 대충 235만 6천 원 정도 됩니다. 이게 매년 변동하는 건데요. 매년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를 합니다. 알려줍니다. 대충 이제 235만 6천 원이다. 2019년 현재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것은요, 최근 3년 동안에 국민연금 보험 가입자들이 보험료를 내기 위해서 신고한 소득이 있지 않습니까? 기준소득. 그 월 기준소득의 3년치 평균액입니다. 전체 가입자의 평균액이죠. 이게 2019년 현재 235만 6천 원인데요. 이것의 9%입니다. 이것이 9%면 대충 21만 2천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가입자의 월 연금보험료 상한은 21만 2천 원 정도인데, 여기에다가 곱하기 추납할 신청 개월수를 곱해주면 그럼 추납보험료가 산정돼 나오는 거죠. 자, 추납의 신청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공백기간 있지 않습니까? 그 공백기간 중에서 원하는 만큼 신청해서 납부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되어져 나오는 추납보험료는요, 일시에 다 납부해도 되고 분할 납부할 수도 있는데, 분할을 납부할 경우에는 최대 60회까지 분납이 가능한데, 분할 납부할 경우에는 이제 이자가 가산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때 이자는요, 1년 만기 정기 예금 이자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추납의 연역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이 제도는 1999년 4월 1일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 제도가 확대됐는데요. 자, 두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무소득 배우자 등 경력 단절된 사람 있죠. 주로 경력 단절 주부죠.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추납 제도가 확대 시행이 됐습니다. 사실 과거에는 무소득 배우자는 추납 대상자가 아니었거든요. 뭐 실직자라든지 군대 간 사람, 이런 사람들만 대상자였는데 2016년부터 양성평등 차원에서 특히 여성의 노후소득 보장 차원에서 무소득 배우자, 즉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해서 추납제도가 확대 시행됐다는 사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018년 1월 25일부터는요. 반환 일시금을 받아갔다가 이것을 반납하신 분들 있죠. 그러니까 반납하고 다시 내가 국민연금에 가입해가지고 과거 기간 동안에 그것을 추납을 하려고 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과거에는 반환 일시금을 반납한 그 납부일 있죠. 그 이후에 기간 동안에 대해서만 추납이 허용됐거든요. 그런데 2018년 1월 25일부터는 반환 일시금 반납자가 어쨌건 최초 연금보험료 납부일 있죠. 이때부터 적용 제외 기간에 대해서 추납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추납을 할 수 있는 기간이 훨씬 더 길어진 것이죠. 그래서 2016년 11월 30일부터니까 특히 2017년, 2018년 이렇게 올해 2019년 최근으로 올수록 추납을 신청하는 분들이 아주 급속하게 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사례 하나 살펴보죠. 49세 여성인데요. 1990년에 국민연금에 가입했는데 보험료 낸 거는 달랑 8개월 뿐이죠. 이 여성은 지난해에 지역가입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만에 지역가입자가 된 거죠. 8개월만 1990년에 냈습니다. 추후 납부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죠. 자, 그래서 1990년부터 지금까지 밀렸던 거 20년 1개월치 241개월치입니다. 보험료 1억 150만 원을 한꺼번에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요 59세까지 지금 49세 아니겠습니까? 59세까지 앞으로 10년을 쭉 가입할 경우에 원래대로라면 이분은 연금이 한 달에 35만 원만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과거에 밀려있던 거 20년 1개월치를 한꺼번에 냈지 않습니까? 추납을 했죠. 그 덕분에 35만 원을 한 달에 받는 게 아니라 이분은 118만 원을 받게 됐습니다. 사례 하나 더 살펴보죠. 60세 남성인데요. 이분은 1995년에 연금에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보험료를 달랑 2달만 냈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요 연세가 지금 60세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계속 가입을 하기로 하고, 그리고 과거에 안 냈던 것을 이제 추납 제도를 활용하기로 결심을 한 거죠. 아주 선택을 잘 하신 거죠. 그래서 1995년부터 2019년까지, 그러니까 23년 10개월치입니다. 23년 10개월 동안 밀렸던 이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는 거죠. 추후 납부를 하기로 하고 보험료 2,574만 원을 한꺼번에 납입을 했습니다. 이분은요 애초에는 연금 수령이 불가능했죠. 왜냐하면 2개월밖에 가입한 게 없었기 때문에 연금 수령이 불가능했는데 추납을 통해서 한 달에 45만 7천 원의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자, 국민연금 추후 납부 신청이 꾸준히 아주 급속하게 늘고 있습니다. 2018년 현재 추납 신청 건수가 28만 3,500건인데요. 이거는요 2014년에 4만 1,000건에 비하면 12만 3,500건이니까 2014년에 4만 1,000건에 비하면 3배가 넘죠. 급속하게 늘고 있다. 근데 주로 누가 추납을 신청하는가 하면요, 은퇴 직전에 해당되는 50대와 60대에 해당되는 분들이 주로 추납 신청을 많이 하더라. 그래서 이분들이 2018년 기준으로 전체 추납 신청자의 86%를 차지했다고 하는 거죠. 이 말은 뭔 말입니까? 평소 때 연금 보험료를 꾸준히 내고 있지 않다가 뒤늦게 벼락치기로 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사례가 많아졌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게요 여유 있는 사람들만 추납 혜택을 받는 게 아닌가, 이런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는 사실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후 준비를 평소에 안 하다가 한꺼번에 이렇게 돈을 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평소 때 꾸준하게 성실하게 납부하는 그런 경향을 저해한다는 그런 비판과 지적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유럽연합 32개 나라 중에서 이 추납 제도를 인정하고 도입한 곳은 17개 나라에 불과하다. 한 절반 정도죠. 그런데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등에 이렇게 도입한 나라 중에서도 추납을 학업이나 육아 등에 따른 경력 단절, 이렇게 해서 신청의 사유를, 추납 신청의 사유를 제한하는 경우가 많고, 혹은 추납을 인정하더라도 우리나라처럼 뭐 20년, 25년 이렇게 막 인정하는 게 아니라 최대 5년까지로 제한해 가지고 가입자 간의 형평성을 조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자,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추납한 사람 중에서 5천만 원 이상을, 그러니까 고액을 추납한 분들을 보니까 대부분 강남구에 사시는 분들이 많고 중남구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추납제도가 부유한 사람들의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런 지금 비판과 지적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요. 서울의 경우에는 고액 추납자 중에서 강남구에 사시는 분 제일 많았습니다. 송파구, 서초구 해가지고 강남 3구에 사시는 분들이 전체 추납, 서울 추납자의 38.7%를 차지했고, 금천구 0.5%, 강북구는 1%에 불과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추납 제도를 어떤 식으로 발전을 시켰으면 좋겠습니까? 이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고 노후소득의 보장성 수준을 높이기 위한 이 본래 취지에 충실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가지고 부자들의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성실 납부자와의 이 형평성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큰 과제를 우리가 지금 제기받고 있는데요. 무한정 추납 기간을 이제 앞으로 계속 인정하는 게 좋겠는가?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특정 사유만 인정해 주거나 점진적으로 이 최대 추납 인정 기간을 유럽의 경우처럼 좀 일정 기간으로 조정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국민연금은 아직까지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중산층과 서민들의 가입 기간이 너무나 짧기 때문에 이분들 중에서 추납을
할 그런 상당한 근거가 있는 분들은 추납을 하는 게 옳죠. 그게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부자들 위한 재테크가 아니라 중산층과 서민을 위해서 추납제도가 올바르게 활용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희 TV 국민 행복의 역동적 복지국가로 가는 여정에서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좀 눌러주시고요. 지인들에게 많이 권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